우리는 흔히 아인슈타인을 과학을 사랑한 천재로 기억합니다. 상대성 이론, EMC, 노벨상, 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공식과 논문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가장 지키려 했던 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국가의 부속품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떻게 사유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면의 기록입니다. 1888년 위넨 9살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루이트폴트 김나지움에 입학합니다. 당시 독일 학교는 군대식 교육으로 유명했습니다. 복종, 암기, 절대 권위. 교사는 학생을 때렸고 학생은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환경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선생들은 나에게 하사관처럼 느껴졌다. 그는 암기를 싫어했고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느 교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학급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는 학교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독일 국적 자체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15살의 아인슈타인은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독일 국적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독일 시민이면 군 복무가 의무였습니다. 그는 국가의 명령으로 총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국적자가 됩니다. 15살에.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목숨처럼 지키려 했습니다. 학교는 그에게 사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을 강요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조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군대, 교회, 심지어 대학조차. 그는 스위스로 건너가 취리 공과대학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자주 빠졌고 교수의 강의보다 혼자 책을 읽는 걸 선호했습니다. 어느 교수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똑똑하지만 권위를 무시한다. 졸업 후 그는 대학 조교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수들이 그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업자가 됩니다. 친구의 아버지 소개로 겨우 특허청 직원이 됩니다. 3등급 기술 심사관. 그는 학계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자유였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독일의 지식인 93명이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독일 제국의 전쟁은 정당하다. 아인슈타인은 서명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반전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그는 애국심을 경멸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맹목적 애국심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다. 그는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충성을 거부했습니다. 국가는 인간을 도구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개인은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 수상 후에도, 그는 유명해진 뒤에도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세계적인 과학자로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저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1902년 베른 특허청 3등급 심사관. 아인슈타인의 하루는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그는 발명품 특허 서류를 검토합니다. 기계 도면, 기술 설명서, 법적 검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생각할 자유. 그는 오후 4시면 퇴근했습니다. 교수도 없었고 학회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 자신의 노트를 숨겨두고 일이 없을 때 몰래 꺼내 생각했습니다.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을 이때 발전시킵니다. 머릿속에서 실험을 상상하는 것. 빛을 타고 달린다면, 시계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중력과 가속도는 구분할 수 있을까? 1905년, 그는 네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EMC, 이해를 과학사는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의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를 가르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기대도 저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다시 썼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허청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었다. 왜일까요? 그곳에는 권위가 없었고 간섭이 없었고 평가가 없었습니다. 과학은 그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은 그가 자유롭게 사유한 결과였습니다. 자유가 조건이었고 과학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과학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떠났고 국적을 버렸고 권위를 거부했고 조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사유할 자유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가 없는 환경에서 창의는 가능한가? 복종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생각은 태어날 수 있는가? 평가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유를 하고 있는가? 아인슈타인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은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는 시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기대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자유는 천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천재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면의 기록입니다.